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4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44명으로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등 수도권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9명 발생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0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29명, 경기 14명, 인천 1명으로 경기에서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사회 발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22명이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의 88.7%인 1,69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83명이고 23,352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277명이 숨져 치명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서울 강남구 어건 관련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14명 늘었는데 방역당국은 최근 고령 확진자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어학원발 연쇄 감염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어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중랑구의 한 운동시설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과 10일 같은 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강생은 다음 날인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확진된 중랑구의 20대 남성도 어학원의 또 다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0대 남성 역시 확진 판정 전 한 헬스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운동시설을 고리로 한 추가 연쇄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 등에서도 강남구 어학원 수강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리치웨이 관련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명 늘어 전체 확진자는 153명입니다.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86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확진자 14명이 추가된 서울 도봉구의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클럽과 주점에서 시작된 수도권 감염 유행이 종교시설이나 탁구장 등을 거쳐 요양원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의 주의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최소 16명 나와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국 29만 5천 명이 응시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시험이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천 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평소 30명 수준인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이번 시험에선 20명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계부가 오늘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함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는 건강 문제로 경찰 연행이 미뤄졌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35살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에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연행 당시 계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딸을 학대하게 된 동기와 방법, 경위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계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자해로 병원에 입원하며 늦어졌습니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2상자 분량의 추가 압수품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에 사는 초등생 여자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4층 빌라 옥상을 통해 옆집을 거쳐 탈출해 도로로 뛰쳐나왔다가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해 여자 어린이를 쇠사슬로 묶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방문 조사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아동학대 감시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최근 들어 아동학대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보지 못한다던가 부모님들이 거부하신다던가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면은 그걸 또 강제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고준희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같은 위기 아동을 예측한 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만 그렇게 사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문 조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아동학대 112 신고도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만 등교가 미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했던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모두 12,05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방역당국의 집계인데요. 어제보다는 49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5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 발생이요, 44명이고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아서 29명이고요. 경기는 14명입니다. 대구에서 3명이 나왔고 인천과 충남 그리고 검역이 각각 1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자만 놓고 보면요. 충남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수도권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는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시작됐고 쿠팡 물류센터 관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도 모두 수도권에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 특히 고령층의 감염이 많아서 걱정이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요. 방문 판매업체죠. 리치웨이와 관련한 확진자가 153명까지 늘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은 147명이고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100명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은 6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도봉구의 노인보호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만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콜센터와 주택 시공업체 등 추가 전파가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8곳입니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56%나 차지해서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요. 이렇게 방문 판매업체 그리고 노인보호시설 등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 확진자의 연령 분포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여기 보이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20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5월 말부터는 여기 푸른색의 65세 이상이 젊은 층보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 고령층에 특히 취약해서 중증이거나 위중한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면서 온열 질환에도 취약합니다. 낮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밀폐된 장소가 위험합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사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주별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ve go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경제 정상화 조치가 진행 중인 미국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방안인데요. 자외선이 UV 광선을 쏘는 로봇 등이 바이러스 퇴치에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 최근 새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자외선인 UV 광선 장치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커튼을 닫고 방을 밀폐시킨 뒤 로봇만 방에 두면 6분간 광선을 발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99.9%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제조사 측 주장입니다. And microorganisms like the COVID-19 virus, they simply are defenseless. UV 광선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작업은 병원에서 이미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이젠 병원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있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상가나 마트 등에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1차 경제 정상화와 함께 정상 운행에 들어간 뉴욕시 지하철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V 광선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hey help kill viruses and bacteria. That being said, I have some real concerns about it. UV light is harmful to humans over prolonged exposure. UV 광선이 시력 상실이나 실명 또는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페루에서는 병원에서도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환자의 가족들이 직접 산소 구하기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은 상파울루에서 이재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길 한가운데 긴 줄에 선 페루 수도 리마 시민들이 어른 키만한 산소통을 세워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족들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Nosotros estamos de aquí desde las 9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ya haciendo la cola. 10시간 정도 기다려 산소를 충전한 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가족들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살릴 산소가 부족해 직접 충전에 옮기는 겁니다. La gente no tiene oxígeno 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te hospital.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21만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도 9만여 명은 집에서 치료 중으로 역시 산소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상승하는 가격도 부담입니다. 매일 충전을 해야 하지만 월 최저임금으로는 20일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No sé, me gustaría que esto ya pare ya porque es muy triste todo lo que nosotros estamos viendo con nuestros familiares. 산소 부족과 가격 인상이 지속되자 페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용 산소 공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남북 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담화를 내고 비핵화라는 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오후 자신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어제 발표된 이선권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남측의 대응을 비난하며 이제부터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신선민 기자가 이 내용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부장은 최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대북전단 관련 우리 측 대응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10번, 20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또 남북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이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통전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이 듣는 조선중앙방송에도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를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담화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통일전선부 담화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담화는 남측에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전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북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자체를 통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험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곳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 접경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접경 지역의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 통제 조치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위험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북 전단 살포 준비 행위도 미리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단속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경기도 등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대상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요구했던 가장 노른자비, 알토란 같은 상임위를 다 드렸다며 이제는 통합당 내에서 설득하고 결단할 문제지 여당과 협상할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여당이 장악하겠다는 것은 톱먹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되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은 통합당이 맞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스코 제2열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와 화학차 등 30여 대를 동원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포스코는 화재 당시 내부 수리 중인 데다 인근의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인돼 경찰서 일부 부서와 지구대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24살 A씨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인돼 형사과와 두암지구대를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풍양동의 한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 붙잡혔습니다. 2주 전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내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고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1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에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공헌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위협성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는 다소 약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점차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비구름이 차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늦은 밤이 되면 전국 곳곳에 이처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비가 그치는 시각은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의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3도, 대구 32도 등의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